여러분 안녕하세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책 소개하기 앞서서 이팔청춘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뜻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국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아마 춘향전 설명하다가 얘기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 2가 두 번 있으니까 16이죠. 28청춘이다. 16살에 굉장히 꽃다운 나이다 라는 뜻인데, 저는 그 전까지는 그런 말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16살이 아마 지나셨겠죠. 그러니까 1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갔다가 마치면 자전거 타고 PC방 갔다가 PC방 한두 시간 하다가 학원 갔다가 다시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또 학교 가고,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TV 예능을 본다거나 했던 삶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딱히 지금보다 더 나았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어요. 기분 상태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16살 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또 16살 때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했거나 싫은 기억이 있다라면은 생각하기조차 싫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기 싫은 기억을 가진 분에 대한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나비의 노래라는 만화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3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나비의 노래라는 1권짜리 만화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의 맨 첫 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삶은 선택이다 라는 말은 그녀는 부정한다. 그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일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다. 나에게도 연분홍 꿈은 있었다. 삶을 찾아 날개짓하는 나비의 꿈을 간직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다. 그녀는 끌려갔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없었다. 영문도 모르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서 야수 같은 군인들의 싸움 틈에서 금순이가 아닌 미치코는 볼모가 되었다. 곱디고 온 나이에 지옥을 경험했다. 지독한 악몽이라고 느꼈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틀어져 버렸다고 느꼈을 때, 한 여자의 삶은 그렇게 가혹한 것이다. 금순이 할머니가 차로 꽉 막힌 광화문 광장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 기억하기 싫었던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되죠. 1942년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금순이는 철선을 타고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그 많은 여성들을 은밀하고 체계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어요. 일본으로 간다던 철선은 보름 동안 육지에 내리지 않았고, 금순이가 16살 때 도착한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소녀들을 각자 함께 다니지 못하도록 따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창고로 이제 감금을 했죠. 그리고 그날 아주 끔찍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날 다시 트럭을 타고 이동한 것은 이제 버마라는 지역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미얀마 지역입니다. 미얀마에 있는 일본 군부대에서 머리카락을 잘리고, 그 다음에 미치코라는, 금순이에서 미치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끔 강요당하죠. 그리고 매일 엄청나게 많은 일본군에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거부하고 탈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다고 하네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이곳으로 끌려온 이제 고향 사람들, 고향 친구들 뿐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민수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정말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2년이 흘렀으니까 1944년이 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군은 그때 종말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전세가 악화되자 이제 군인들도 그 분위기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모습들을 며칠 동안 보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폭격을 피해서 이제 금순이와 이제 민순애 그리고 그 고향 친구들이 같이 탈출을 했고, 정글도 지나고 강도 건너고 그 현지인들한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말라리아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렇게 떠돌다가 연합군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에는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그때 상처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사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몇십 년 흐른 뒤에 이제 금순이 할머니가 우연히 광화문 광장을 지나다가 일본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 요구 집회에서 이제 민순이 할머니를 본 거죠. 그날 집으로 돌아간 금순이 할머니는 아마 굉장히 많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지나간 아픈 16살 때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은 가정을 이뤄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픔은 뒤로 한 채 살았는데,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옛 친구인 이제 민순의 할머니를 보면서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 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마음속에 굉장히 요동쳤을 거예요. 그리고 금순이 할머니는 이제 민순의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그동안에 못 나눈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또 가족들 입장에서도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그 힘들었던 경험을 같이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뭔가 찡하더라고요. 만화책 속에서도. 잠깐 책 이외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원 아까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살 때 학원에서 토요일 날에 사회 특강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 딱 갔는데 우연히 여자애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다 남자애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회 선생님이 일본 그때 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일본 놈들 일본 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들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다. 되게 끔찍한 얘기, 정말 그때 이후로 그렇게 끔찍한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게 생각보다 좀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때 이후로는 위안부 관련된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가보면은 막 고문하는 장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근처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안부 관련된 TV 다큐멘터리나 인터뷰라던가 이런 거 나오면은 뭔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에도 읽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그분들한테 뭔가 상처되는 말, 상처되는 그 어떤 단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그분들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아예 하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몇 장 읽어봤는데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도 많이 나고, 마지막에는 그런 감정들이 일부나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해소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보고 나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만화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책머리에 28 청춘이 꽃다운 나이라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금순이 할머니는 그런 꽃다운 나이에 자신이 하기
싫은 그리고 끔찍한 일을 강요당했죠. 그리고 그것을 평생 가슴에 묻고 있다가 나중에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앞과 뒤가 잘 매치가 돼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금순이 할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그 민순이 할머니와 같이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냥 평생 동안 내 가슴에 묻고 있었으니까 내 가슴에 그냥 계속 묻고 있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무덤으로 가져갈까 하는 생각이 진짜 좀 들더라고요. 예. 요 책도 되게 좋았는데 이 만화책이 총 3권으로 돼 있어요. 뭐 더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선과 도라지꽃이라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편도 있고 단편이 여러 개, 뭐 카툰 형태도 있고요. 정말 많은 한국 작가님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끝까지 읽고 부분적으로는 한 2번, 3번씩 읽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책 내용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실화라는 거를 항상 책머리에다가 밝히고 있어요. 허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은 아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구체적인 거, 어떤 날짜, 그리고 어디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 군대 구조가 어땠다,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사는 어떤 것을 맞았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는 어떤 증상들이 있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자기네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일본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뭐 자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그 다음에 뭐 사회, 그리고 위로 등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할 때는 딱 두 음절로 돼 있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 의미를 품고 있잖아요. 특히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거는 사회와 개인, 그리고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